오늘은 어, 아나토미 세미나의 일환으로 그 안테리어 사이하고 펠비스 쪽에 아나토미를 볼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상당히 중요한 게 소아정외과 질환에서 많은 부분이 힙에 관련된 질환들이 많고 거기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많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어, 재밌게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오케이. 요번에 이제 본하고 오스테오토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오승탁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년차 오승탁입니다. 오늘은 펠빅본의 아나토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오스테올로지를 다루고 이어서 펠빅 오스테오토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스테올로지는 아나토마지를 이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펠비스의 기본 구조를 보시겠습니다. 펠비스는 일리움, 이스키움과 퓨비스, 그리고 세이크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후방에는 두 개의 세이크로일리악 조인트, 전방에는 심피시스 퓨비스 관절이 펠비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펠비스를 이루는 본과 조인트는 인대에 의해서 결합되어 고리 모양의 구조를 형성을 하고 있고, 이를 펠빅 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발생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리움은 Z8주경 오시피케이션이 시작이 되고, 이스키움은 Z9주경, 그리고 퓨비스는 Z5개월경 오시피케이션이 시작이 됩니다. 약 8세경이 되면 퓨비스의 인페리어 레이무스와 이스키움이 유합이 되고, 이를 이스키오 퓨빅 신콘드로시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종종 이 이스키오 퓨빅 신콘드로시스가 비대칭적으로 유합이 되는 경우가 있고, 메카니컬 리액션 등으로 인해서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엑스레이상에서 이런 소견이 보이면 튜머나 오스티오마일라이티스 등과 구별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증이 유발되는 이스큐퓨빅 신콘드로시스의 하이퍼트로피를 반넥 오델버거 디지즈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13에서 14세경이 되면 세컨더리 오시피케이션 센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세타블럼은 트리라데 카틸리지 형태를 띠고 일리움과 퓨비스 사이, 일리움과 이스키움 사이에서 오스 아세타블라이를 형성해서 18세경 유합이 됩니다. 이 오스 아세타블라이는 정상 발달 과정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진은 18개월경 클로즈 리덕션을 시행한 DDH 하나입니다. 페모랄 헤드와 레이브럼이 상호작용하면서 뒤늦게 아세타블럼의 디벨롭먼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레이브럼 주변에 고라가 일어나면서 비교적 분명하게 오스아세타블라의 형성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카틸리지에 고라가 일어나는 대략적인 나이와 순서는 기억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트리라디 카틸리지의 클로저는 12세, 엘보의 클로저는 13세, 이후에 일리아 크레스트의 클로저가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를 리서 스테이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GT의 클로저는 15세경이 되고 이는 리서 2와 3 사이가 되겠습니다. 남자는 여성에 비해서 평균 2년 정도 늙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사춘기가 되면 이제 일리아 크레스트와 anterior inferior iliac spine, ischial tuberosity, symphysis pubis의 오시피케이션이 시작이 되고 성인이 된 이후에 모두 유합이 되게 됩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야 펠비스의 세컨더리 오시피케이션 센터가 유합이 되기 때문에 소아 및 청소년기의 펠비스는 어벌전 프랙처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격렬한 신체 활동 중에서 살토리우스가 붙어있는 ASIS의 어벌전 프랙처가 발생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우리 펠빅 링의 안정성은 여러 가지 인대들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이크로일리악 리가멘트는 안테리어 세이크로일리악 리가멘트, 그리고 포스테리어 세이크로일리악 리가멘트, 여기에 잘 구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인트로시스 리가멘트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포스테리어 세이크로일리악 리가멘트가 펠빅 링의 안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에 인저리가 생기면 버티컬 인스터빌리티가 생기게 됩니다.
자, 세이크럼과 이스키움은 두 가지인 대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스키알 투베로시티와 세이크럼 연결하는 게 세이크로 투베로스 리가먼트, 그리고 이스키알 스파인과 세이크럼 연결하는 게 세이크로 스피너스 리가먼트가 되겠습니다. 심피시스 퓨비스는 인터퓨빅 디스크랑 전방 후방 그리고 상방 하방의 리가먼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에서 인피리어 퓨빅 리가먼트가 가장 두껍고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고, 이를 RQL 리가먼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은 피머의 오스티올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머는 헤드와 넥, 바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보이는 구조물에는 포베아, 그레이터 트로켄터와 레서 트로켄터, 그 사이를 잇는 것이 인터트로켄터릭 라인, 그리고 내려오면 메디알 라테랄 콘다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서 보시겠습니다. 그레이터 트로켄터와 레서 트로켄터를 잇는 것은 인터트로켄터릭 크레스가 되겠고, 위에는 트로켄터릭 포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서 팩티니알 라인, 글루테오 투베로시티, 리니아 에스페라를 지나서 수프라콘딜라 라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발생학을 살펴보겠습니다. 피머는 롱본 중에 클레비클 다음으로 두 번째로 오시피케이션이 시작이 됩니다. 바디의 중간에서 Z7주경 오시피케이션이 시작이 되고, 딜살 익스트리미티는 Z9개월경 오시피케이션 센터가 생깁니다. 페모랄 헤드는 생후 4에서 6개월, 그레이터 트로켄터는 4세경, 레서 트로켄터는 12에서 14세경의 오시피케이션 센터가 생깁니다. 퓨전은 시작의 역순으로 돼서 레서 트로켄터, 그레이터 트로켄터, 페모랄 헤드 순으로 유압이 일어납니다. 20세경이 되면 딜살 익스트리미티까지 유압이 일어나게 됩니다. 넥 셰프트 앵글은 피머 넥의 중심축과 셰프트의 중심축이 이루는 강이고, 기억하기 쉬운 숫자로는 태어날 때 평균 145도, 에서 점차 감소해서 성인이 됐을 때 평균 125도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머의 안테 버전은 피머 4개 중심축과 메디알 라테랄 콘다일의 포스티리어 마진을 연결하는 축이 이루는 각도입니다. 출생 시에는 평균 40에서 45도 정도였다가 감소해서 성인이 됐을 때 평균 15도 정도가 된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레이터 트로켄터에는 부착하는 근육이 많아서 이 기회에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레이터 트로켄터는 셰프트와 넥 사이에 위치하고 포스테로 라테랄을 향해서 돌출되어 있습니다. 글루티우스 미디우스, 글루티우스 미니무스, 쇼딕선 로테이터가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수스 라테랄리스도 그레이터 트로켄터에서 오리진하고 있습니다. 레서 트로켄터는 피머 4개 기저부 후 하방에 돌출되어 있고, 일리오소아스가 부착하고 있습니다. 자, 대퇴골 근위부의 캔슬러스 포션은 5개의 트라베큘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개의 트라베큘라의 구조와 이름은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컴프레시브 트라베큘라, 그리고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텐사일 트라베큘라, 그레이터 트로켄터 트라베큘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프라이머리 컴프레시브 트라베큘라와 세컨더리 컴프레시브 트라베큘라, 그리고 프라이머리 텐사일 트라베큘라가 이루는 삼각형의 구조물을 와드 트라이앵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칼카 페모랄레는 피머 4개 후 내측에 위치하는 빔 형태의 구조입니다. 프록시멀 피머의 가해지는 체중 부하를 피머 넥을 통해서 셰프트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펠빅 오스티올로지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CP 힙 디스플레이스먼트나 DDH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펠빅 오스티오토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펠빅 오스티오토미는 뇌성마비 고관절 탈구나 DDH 환자들에게서 아세타블라 디스플라지아로 인해서 오픈 리덕션만으로는 힙 조인트 스테빌리티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 시행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세 뇌성마비 남아입니다. 양쪽 고관절은 탈구가 되어 있고 혹사 발과 아세타블라 디스플라지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적으로 치료한다면 힙 리컨스트럭티브 서저리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소프트 티슈 프로시저 외에도 페모랄 바리제이션,
이 경우에는 디로테이션까지 시행한 오스테오토미를 고려를 할 것이고, 그리고 아세타블라 디펙트에 대해서 힙 조인트 스테빌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펠빅 오스테오토미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진은 이제 대가 오스테오토미를 시행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류의 절골술을 시행을 할 것인가? 이것은 환자의 나이, 디스플라지아의 정도, 트리라데이 카틸리지의 성숙도나 골의 질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펠빅 오스테오토미의 세 가지 술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가 오스테오토미입니다. 자, 대가 오스테오토미는 트리라데이 카틸리지가 개방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힌지로 비구의 상방을 회전시키는 방식입니다. 일리움에서 사이팅 너치 쪽의 포스티어 콜텍스는 남겨두기 때문에 인컴플리트 오스테오토미 형식을 취하게 되고, 이는 상방의 결손을 충분히 피복해서 고관절 정복에 용이하기 때문에 소아 내성마비 고관절 탈구 환자에 적합한 술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절골된 부위에는 적당한 크기의 알로본 그래프트를 하게 되고 내고정은 따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트리라데이 카틸리지가 닫혀 있더라도 뇌성마비 고관절 탈구 환자들처럼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내측 피질골을 힌지로 해서 대가 오스테오토미를 시행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4세 뇌성마비 고관절 탈구 환자이고 GMFCS 레벨은 4였습니다. 이 환자에게서 힙 리컨스트럭티브 서저리를 시행을 한다면 먼저 페모럴 바리제이션 오스테오토미 그리고 오픈 리덕션을 시행을 한 뒤에 열려있는 트리라데이 카틸리지를 힌지로 삼아서 비구의 상방을 회전을 시켜가지고 이와 같이 대가 오스테오토미를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방 모습이고, 오스테오토미를 해서 트리라데이 카틸리지를 힌지로 회전시키고 고정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키아리 오스테오토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키아리 오스테오토미는 조인트 컨그리티가 불량한 경우에 또는 아세타블라 디스플라지아가 심해서 리디렉셔널 오스테오토미를 해도 비구의 피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하는 일종의 셀비지 프로시저입니다. 일리움을 완전히 절골을 하고 힙 조인트 캡슐의 윗면을 따라서 상방으로 한 10도 정도 경사지게 오스테오토미를 시행을 하면 이와 같이 절골면의 상부 골편이 일종의 루프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구 축의 골편은 메디알 사이드로 트랜슬레이션 시키게 됩니다. 사진은 38세 여성이고 뇌성마비 GMFCS 레벨은 4였지만 적절한 시기에 고관절 탈구에 대한 수술적인 치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고관절이 탈구된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세타블라 디펙트가 심하고 나이도 많아서 리모델링은 고려하기 어려운 환자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이제 고관절을 정복하고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키아리 오스테오토미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상방으로 경사를 줘서 오스테오토미를 시행을 하고 메디알 사이드로 트랜슬레이션 시키면 루프가 만들어집니다. 하고 나서는 완전 절골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인터널 픽세이션을 시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컴플리트 오스테오토미를 하고 세타블럼 쪽을 메디알 트랜슬레이션 시켜야 이와 같은 형태로 키아리 오스테오토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지 오스테오토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지 오스테오토미는 비구 주변을 둘러싸고 절골을 해서 비구 주변의 골팔만을 회전시키는 수식입니다. 다른 말로 이제 그래서 페리아세타블라 오스테오토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포스티리어 칼럼은 남기기 때문에 펠빅 링의 안정성은 유지하고 있고 따라서 안정적이고 분류압이 적은 장점이 있지만 이스키움과 일리움을 후방을 절골할 때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서 난이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타블라 디스플라지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을 때 적용 가능한 술식입니다. 이와 같이 아세타블람 주변으로 오스테오토미를 하는 페리 아세타블라 오스테오토미가 되겠고 피우비스는 완전히 절골하고 일리움과 이스키움은 이제 포스테리어 칼럼은 남겨둔 채로 절골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19세 남아이고 뇌성마비 GMFCS 레벨 4였습니다. 오른쪽 고관절 탈구가 있고 이에 대해서 오픈 리덕션, 휴머럴 바리제이션과 디로테이션 오스테오토미 시행하고 페리 아세타블라 오스테오토미를 통해서 힙 조인트 리컨스트럭션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퓨비스는 완전히 절골해야겠고 일리움과 이스키움은 연결을 하지만 포스티리어 칼럼을 남겨둠으로써 펠빅 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원리입니다. 자, 아나토마지아 수술방 사진으로 살펴보면 먼저 슈페리어 퓨빅 레이모스 오스테오토미를 시행을 하고 포스티리어 콜텍스는 남겨둔 상태로 이스키움의 앞쪽을 절골, 그리고 아세타블라 위편의 일리움에 대해서 불완전 절골을 시행한 뒤에 포스티리어 칼럼 남겨둔 채로 오스테오토미를 하고 절골선을 연결을 합니다. 이후에 이제 아세타블람을 커버하고 고정해서 수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펠빅본의 오스티올로지와 함께 3가지 펠빅 오스테오토미 술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